빵 만드는 이스트에 물을 넣고 설탕을 먹여서 이렇게 하면은 병에다 담아놓으면 이렇게 탄산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좀 잠가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증식을 하는데 계속 매일마다 설탕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더 하면 이제 술처럼 약간 술처럼 돼.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술 담그는 방법으로 맥주나 포도주나 각종 과일주, 막걸리나 술을 담글 때 만듭니다. 기타의 모든 전통주와 같은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에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밀가루 넣고 소금 설탕 넣고 설탕을 많이 넣어요. 그다음에 달걀을 좀 섞어 주면은 그거 이제 빵을 부풀리기 위한 이렇게 증식 과정을 이렇게 빵을 이렇게 밀가루에다 이렇게 따뜻한 보온실에 놔두면 증식을 해요. 네, 증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빵이 이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달걀을 좀 더 많이 넣어주시세요. 네, 좀 더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넣고 이렇게 하면 푹신푹신하게 올라옵니다. 그거를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릇에 놓고 집에서는 이제 그런 게 보온실이 따로 없을 테니까 저는 이제 요즘 같은 더우면 이제 이렇게 전자레인지실에 있잖아요. 돌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놔두면 딱 증식이 되더라고. 겨울에 여름에는 이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보온실에 따로 없으면은 저기 이불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꺼내 가지고 일반 밀가루하고 섞어줘요. 일반 밀가루하고 섞을 때 밀가루에다 또 추가로 소금을 넣고요. 추가로 소금 넣고 설탕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뭉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거기 부풀은 상태고 이거는 부풀지 않는 밀가루, 생밀가루가 되겠죠. 생밀가루 말고 볶아서 하는 밀가루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볶아가지고 넣으면 좀 맛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뭉쳐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반죽 이게 밀대로 살짝 밀면 호떡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시중에 파는 브레드라는 빵이 브레드라고 하는데 좀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잼 찍어 먹는 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상태로 약간 숙성을 이제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이제 그 후라이팬 같은데 널쩍하게 펼쳐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유리 뚜껑 닫고 약불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단면이 나옵니다. 이거 단면인데 그냥 밀가루로 하면은 딱딱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푹신 이렇게 나와요. 빵 찍어 먹기 딱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단면이 이런 정도 나온다는 게 빵 찍어 먹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두껍게는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두껍게는 한 장 아니라 여러 장을 겹쳐 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빵을 만들어 찍어 먹는 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잼 찍어 먹는 빵이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게 되면 에어프라이기는 좀 너무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딱딱해 윗부분이 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 부분인데 빵처럼 만들어지려면 에어프라이기가 제일 속성으로 빨리 잘 돼요. 그래서 빵 이런 단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정자가 되는 이런 이렇게 밀가루 플러스 그냥 생밀가루 이걸 섞어서 그 상태로 숙성을 거치지 않은 채 넣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이게 이렇게 종자되는 밀가루 플러스 생밀가루를 섞어서 비닐에 담고 그것을 전자레인지실에 다시 놓으면 그것이 다시 또 숙성이 됩니다. 그럼 약간 더 푹신한 나머지 것들도 좀 푹신한 애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그 대신 이제 습기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물이 이제 그 건조된 밀가루들하고 섞었잖아요. 그럼 습기가 좀 사라진 채 푹신한 이렇게 밀가루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빵 만들거든요. 약간 스콘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데 후라이팬에 했을 때 그냥 생밀가루를 했을 때보다 이거는 종자가 되는 밀가루 있잖아요. 이렇게 부풀린 밀가루 그걸 섞어주면 좀 더 푹신한 빵 찍어 먹기에 좋은 빵. 그다음 이거는 스콘처럼 이게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빵 이런 식으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걸 좀 더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구우면은 이렇게 일반 이렇게 제과점이나 어떤 영업 장소에서는 또 다른 팽창제를 쓰나 봐요. 저는 일단 베이킹 파우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외경화살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거기 뭐죠?
그, 아, 시중에 파는 그 베이킹 파우더를 아마 섞어가지고 시중에 밀가루 팔잖아요. 예, 밀가루 파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중에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하면 약간 더 이렇게 푹신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이렇게 섞어져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걸 그 밀가루하고 같이 섞어주면 또 다른 그게 일종의 팽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빵 만든 이스트 균만으로 팽창을 시킨 거고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같이 섞어주면 좀 더 팽창이 균일하게 잘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하고 같이 섞은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서 이게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만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먹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 좀 찾아 갑자기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팽창제가 우리가 이렇게 일반 거기 보면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 만드는 빵만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팽창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 베이킹 파우더 말고 대기업에서 파는 빵들은 또 다른 것을 첨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팽창제를 넣었을 때는 빵이 이제 균일하게 쉽게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 뭐 좀 찾아보고 있어요. 어째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서. 팬케이크 만드는 이렇게 가루들 있잖아요. 팬케이크 만들으라고 이렇게 가루.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거 가루를 넣었을 때 이제 거기 안에 베이킹 파우더가 팽창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하고 종자 아까 좀 이렇게 이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섞어 그거를 하면은 좀 더 푹신한 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븐에다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제 성격이 좀 시급해서 그냥 네,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이종 스콘 정도의 느낌을 이렇게 이것도 푹신푹신해요. 이것도 푹신푹신한데 스콘 정도의 느낌을 나는 이런 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옹초, 제다초, 유청, 파마산, 추인청, 천혜향청 이런 것들을 기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만들고요. 빵 만든 이스트균을 좀 더 설탕을 많이 줘서 계속 증식을 시키면 술처럼 된다 그랬죠. 그걸로 제가 술 만든다 그랬죠. 뭐 맥주 만들 때도 쓰고 포도주나 그다음에 어떤 막걸리 이럴 때 기존의 전통적인 효모를 쓰지 않고요. 그거를 빵 만든 이스트균을 육성을 이렇게 물 넣고 그 설탕을 계속 먹여서 탄산을 많아지게 이렇게 탄산을 함유해야 뚜껑을 좀 닫아 놓으셔야 되고요. 비닐 같은 거 약간 감싸면 좀 더 이렇게 좀 잘 됩니다. 비닐 안에다가 좀 넣어두면은 온도도 높고 이렇게 탄산가스가 날아가지가 않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포도주다, 맥주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 맥주는 이제 이렇게 재료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 안에 할 때 맥주 끓일 때도 안에다가 제 방식대로 부직포에다 이렇게 어떤 보리 엿기름을 넣어서 맥주를 만드시면 훨씬 맛있는데요. 이것은 포도주나 어떤 볶은 귀리주, 볶은 전통주, 볶은
볶은 어떤 귀리나 볶은 쌀, 볶은 보리, 기타 볶은 곡식으로 전통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밀가루로, 볶은 밀이나 이런 것들로도 볶은 쌀 이런 걸로 밀가루 이걸로 이제 막걸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을 사업하시지 맙시다. 그때 끓일 때 같이 끓이거나 끓이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빵 만든 이스트균을 부직포에 넣고 하면 맛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도 제조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 원료를 보리 뭐 겉껍질이 있고 홉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잖아요. 끓이고 나서 겉껍질까지 같이 있는 보리 넣어서 끓이고 나 식힌 다음에 거기다 빵 만든 이스트 종자 육성한 거 물을 좀 부어요. 붓고 부직포에다 보리 엿기름 넣고 같이 끓인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맥주 제조법에 틀린 거라고. 소금, 설탕, 그 다음에 소금, 천일염 소금을 조금 넣어요. 천일염 소금을 넣은 이런 전통술 제조법, 천일염 소금을 넣은 맥주 제조법, 천일염 소금을 넣은 포도주나 이런 모든 막걸리 이런 제조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혀 이게 제조 방법에 틀린 거니까요. 거기다 콜라 이런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도 음료수에다가 과즙 음료에다가 또 천일염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커피 음료도 이렇게 천일염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유 같은데 우유나 두유 만들 때도 천일염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 같은 그렇게 해서 맥주를 만드는데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주는 이런 제조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스트가 중식을 하면서 탄산이 엄청 많이 나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탄산이 많아지고 뚜껑을 열어 놓으면 탄산이 날아가니까 탄산 없는 그런 맥주가 만들어지겠죠. 나중에 인적으로 탄산을 넣어야 될지도. 엄청 맛있어요. 매일마다 설탕을 넣은 것과 넣지 않는 것의 제조 방법의 차이는 크다라는 것을 맛이 틀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볶은 귀리주라고 볶은 귀리주도 이제 동일하게 기술 구조로 만든 귀리 볶은 거를 이렇게 끓여서 물을 넣고 끓여서 거기다가 빵 만든 이스트균을 같이 이렇게 끓여서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고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빵 만든 이스트균 육성한 그 물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설탕을 조금 천일염 소금 조금 넣어줘요. 그다음 설탕을 조금 매일마다 넣어줘가지고 육성해서 그럼 탄산이 많아지는 볶은 귀리 주거나 이거 진짜 명품주예요. 이거를 이제 맥주에다 섞어주기도 하고 기타 뭐 자기 자신 왜 이렇게 다른 종류의 술을 만들었다. 과일주, 포도주다 그러면 그건 맥주에다 섞어주기도 하고 포도주, 모루주 뭐 이렇게 뭐 딸기주 이런 것들 뭐 망고주 모든 과일주는 다 돼요. 과일주나 다른 술을 맥주에다 섞어서 파시면 제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맛있는 과일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엉청, 체다치, 우유청, 파마산, 치유청, 천혜향청, 한라봉청, 귤청, 자몽청 모든 것들을 맥주에다가 술의 형태로 이것들을 어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끓여서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동일하게 소금 조금 그 다음에 그 설탕을 매일마다 먹여서 그 다음 거기다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고 끓여가지고 같이 그 상태에서 빵 만든 이스트균 육성시켜 놨던 것을 증식시켜 놓은 걸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한 술이 나오는데 엄청 맛있어요. 이와 같이 칵테일주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이 온갖 종류의 술이 다 나오죠. 이걸 이제 서로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포도주에다 모루주를 섞어주거나 포도주에다가 망고주를 딸기주를 섞어주거나 이렇게 과일주를 섞어서 포도주를 만드시면 그것도 제품화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도주 할 때도 전통적인 포도 그 제조법을 따르지 않고요. 포도를 일단 믹서기로 갈아요. 믹서기를 간 거하고 갈지 않은 센 거하고 두 개를 섞어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좀 으깨도 되고요. 아니면 섞어주면 갈면은 아무래도 조금만 들어가고도 포도가 이렇게 냄새가 좋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소금 조금 넣고 천연 물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줘요. 빵 만든 이스토균 증식시켰던 걸 넣어놓고요.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어서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끓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고, 끓여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포도를 좀 끓여가지고 센 거하고 같이 섞어주는, 센 거 으깬 거하고 같이 섞어주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포도잼하고 포도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포도잼을 물 넣고 끓인 거를 포도하고 섞은 이런 세 번째 방법의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다음에 포도잼은 일단 그 단가가 싸니까요. 단가가 싸고. 그다음에 포도에다가 건포도를 같이 넣어서 하는 제조법이 있습니다. 건포도를 같이 넣어서 하는 제조법은 건과일을 넣는 거죠. 이런 방법은 다른 술 만들 때도 대신 유통기한이 짧죠. 생과를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일을 넣기 때문에 맥주 만들 때는 뭐 다른 술 만들 때도 건과일을 넣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도 만들 때 건과일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당이 농축된 거기 때문에 햇빛 맞고 그래서 훨씬 더 맛있더라. 이렇게 포도주 제조법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빵 만드는, 이렇게 술 만드는 방법은 모든 술 만드는 게 다 동일합니다. 매실주도 매실을 끓여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매실청 제조법을 따르지 않고요. 매실을 물 넣고 끓여요.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왕창 때려박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실청이 이렇게 끓여진 거죠. 흐물흐물해지면 거기서 분리해서, 집에서 할 때는 씨를 이제 분리를 해갖고 과육을 완전히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녹아넣는 그런 매실청 만들어지면, 이런 매실청 제조법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키면 이제 그걸 그대로 유통시켜도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일단 모든 어떤 과일청과 매실청 제조법에 있어서 이와 같이 오미자청이라든지 이렇게 제조 방법을 이와 같이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미자청이 됐든 동안에 뭐 이렇게 복분자청이 됐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청이 됐든 효소로 이렇게 뭐 청으로 만들어진 이런 방법은 끓여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조가 빠르다. 뭐 고추장, 된장 할 때도 제가 고추장, 된장, 간장도 끓여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몇 년 숙성한 것보다 하루 만에 딱 제조가 돼요. 하루 만이 아니라 끓인 즉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제조가 되더라고요.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 찹쌀 끓인 거를 좀 찹쌀 가루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소금, 설탕을 좀 망창 넣어줘요. 그래서 좀 달달한 맛이 나야죠. 그 상태에서 끓여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끓여가지고 소금을 좀 많이 넣어주면 변질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전통제네. 그 상태에서 끓여가지고 식히면 그게 이제 고추장, 된장이 되는. 된장은 이제 그 반대로 된장가루가 들어가고 콩가루가 들어가겠죠. 된장가루가 들어. 메주가루를 쓰는 방법이 있고 메주가루를 쓰지 않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메주가루를 써서 끓여도 제 기술 구조가, 메주가루를 쓰지 않고 끓여도 제 기술 그냥 되더라. 콩가루 플러스 볶은 콩가루를 쓰니까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콩가루하고 볶은 콩가루 같이 섞어서 쓰는 제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볶은 귀리를 좀 가루를 고추장, 된장, 이렇게 간장 만들 때 넣으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물엿, 쌀엿 이런 것도 조청 만들 때도 볶은 귀리를 좀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는데, 술 제조에도 들어가요. 술 제조, 막걸리 제조다 그러면 이것도 볶은 귀리가루를 넣어주면 막걸리 제조 방법에서 틀려집니다. 볶은 귀리주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맥주나 포도주, 기타 과일주, 매실주에 넣어준다든지, 오미자 뭐 주물이라든지 이게 다른 모든, 그다음에 어떤 맥주, 과일주, 그다음 막걸리에다가도 볶은 기리주를 넣어주거나 기타 볶은 곡식주를 넣어서 전통술 만들 때도 볶은 기리주를 섞어주시면 제 기술이 돼요. 제가 보기에 변질이 안 되기 위해서 술의 형태로 만들어준 걸 섞어주는 게 더 신뢰도가 있지 않나라는. 대신 이제 그냥 뭐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이렇게 맥주 만들면 좋은데, 약간 그렇죠. 이게 오래 유통기한이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그것도 팔린다. 그와 같이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같이 섞어서 맥주, 포도주, 과일주, 기타 술들을, 소주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다음에 소주, 뭐 위스키, 그다음에
막걸리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때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같이 섞어주거나 같이 끓여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있어요. 그런 대신 유통기한은 좀 짧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만든 술을 섞어주거나 볶은 기류주 같은 걸 섞어주거나, 또 망고주, 코코넛주를 시중에 깡통 같은 거 팔아요. 코코넛 센 거 100% 이렇게 액상에 나와요. 그걸 100% 액상을 골라서 소금 조금 넣고 설탕 넣고 빵 만드는 이스트균 증식시키는 것을 같이 넣고 부직포에 보리와 기름을 넣고 코코넛주를 만들. 이와 같이 코코넛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코넛주에다가 딸기주나 망고주, 스트로베리주 이런 포도주를 섞어주면 맛있어요. 또는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볶은 기주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도 코코넛주 정말 맛있습니다. 자,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도 만들었는데, 뭐 치즈주, 치즈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 끓이지 않고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우유하고 치즈하고 섞어서 생크림도 넣을 수 있대요. 이렇게 섞어서 끓인 다음에 거기 소금 설탕 넣고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빵만 이스트균을 넣고 소금 설탕을 매일마다 정식 이렇게 해서 치즈주를 만들어요. 치즈 우유주. 거기다 다른 과일청과 과일점들을 종류별로 만들어 넣어주면 종류별로 술이 나오겠죠. 그냥 치즈 단독으로 그렇게 끓인 것과 끓이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끓이지 않게 해서 해도 치즈주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만드는 방법은 술 만드 빵만 이스트균, 부직포에 보리역길, 매일마다 설탕 넣어줘, 소금 좀 넣어서 빵만 술 제조법은 동일해요.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추장, 된장도 만들 때 끓여서 만들면 제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좀 더 맛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고추장, 된장 만들 때 고춧가루 넣고 찹쌀가루 넣어주고 메주가루 쓰지 않아요. 메주가루 안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일단 그 마늘 갈은 거 좀 넣고 진간장, 참치 좀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다양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설탕을 많이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물엿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청, 뭐 물엿, 쌀엿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고추장, 된장을 기본적으로 끓여서 만든다. 간장도 이렇게 끓여서 만들면 전통적인 메주를 담가갖고 몇 년 동안 발효하는 방법 쓰지 않고 간장도 이와 같이 그냥 콩 같은 것을 이렇게 분쇄하거나 갈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중에 걸러내면 되니까 그 상태에서 볶은 콩가루를 좀 써줘도 된다. 그래서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참치 액젓 이런 것들을 좀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볶은 귀리를 좀 넣어주면 좀 더 맛있더라. 또는 이렇게 조리대 끓인 물을 좀 넣어주면 조리대 끓여서 고추장, 된장, 간장, 물엿, 쌀엿, 조청, 식초만 넣으시면 짱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볶은 귀리를 좀 이렇게 물을 넣어주거나 볶은 귀리 자체를 넣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면 볶은 귀가 라면 만들 때 라면이라든지 뭐든 우동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때 볶은 귀리를 넣어주거나 조리대 물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게 갈비탕, 육개장, 뭔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귀리를 넣어서 쌀을 막걸리나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콜라 제조법인데 콜라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코카잎을 끓여서 정부에 허가하지 않은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콜라나 액상을 좀 넣어주고 어디가 천일염 소금을 좀 넣어줘요. 이거 천일염 소금 넣어서 콜라나 이렇게 과즙 음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즙 음료나 모든 사이다 이렇게 만들 때도 환타 만들 때도 이거 천일염 소금 조금 넣어주면 맛이 틀려요. 이렇게 매실청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틀리고요. 매실청도 아까 전에 끓여가지고 매실청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시켜서 매실주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끓이니 되게 빨리 술이 제조가 된다. 맛있어요. 훨씬 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고 온갖 술 전통주 만들 때도 이렇게 끓여서 만드시고 식힌 다음에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같이 끓일 수도 있어요.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이 맛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맥주, 포도주 만들 때 다 씁니다. 모든 술만 저는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넣어서 전통주를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건 막걸리도 매일마다 설탕 넣어서 맥주도 포도주도 모든 술 만들 때 위스키 만들 때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서 만드시면 맛이 틀립니다.
소주 만들 때도 그렇고 술 제조법은 이건 제가 개발한 것이니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콜라를 만들 때 콜라나무 액상 좀 넣어주고 코카잎 삶은 것을 전부 허가하지 않는 성분 배제하고 소금 설탕을 넣고 설탕을 넣을 때 흑설탕을 넣어주고 흑설탕을 넣어주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후라이팬에 좀 설탕을 가열을 해서 그런 달고나 설탕 만든 거 그렇게 설탕을 만들어 훨씬 그런 콜라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음료에도 첨가시킬 수 있다. 달고나 설탕은 소금 조금 넣고 천일염 소금 좀 넣고 설탕을 넣고 물 없이 후라이팬에 볶아줘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주면 토치로 불 한 번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달고나 설탕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소금도 약간 볶은 소금에다가 여기다 플러스해서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 조유청, 파마산, 치청, 천혜향청, 한라봉청, 온갖 귤청, 이렇게 자몽청 이런 것들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이것을 여러 개 이렇게 섞고 설탕, 달고나 설탕 플러스 기타 설탕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 설탕도 이렇게 섞어서 다양한 설탕을 만들 음식에 첨가하는 재료로 만들어서 그 맛이 나겠죠. 네, 그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슈가 파우더 만들 때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탕에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만들거나 맥주나 기타 뭐 술들 가루를 첨가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콜라 만들 때도 술을 좀 첨가하고 고추장, 된장 만들 때도 술을 좀 첨가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커피 음료 만들 때도 술을 첨가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콜라 만들 때 코카에 비해서 정복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배제하고 콜라나 맥상 넣고 소금 조금 넣고 흑설탕을 넣는 게 비결이에요. 또는 안 되면 비정제 설탕이나 황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흑설탕이 비결입니다. 그게 이제 콜라의 맛을 만들어내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각종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을 회사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탄산을 만들 때는 탄산은 2중, 3중 탄산법을 넣는데 한번 넣고 나서 이렇게 온도가 차가운 상태에 넣고 나서 다시 한번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안에 있는 탄산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기다렸다 다시 한번 넣는 2중이나 3중 탄산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조법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탄산을 넣는 기조를 이렇게 상중하로 해가지고 물의 깊이를 따라 여러 군데 넣어주는 이런 기계를 개발하셔서 이렇게 넣어주는 제가 이게 석유 제조법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산소 이렇게 이산화탄소 넣을 때 상중하로 물을 넣어준다고 이렇게 기포를 이렇게 기체를 넣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여러 군데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것이 이제 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한꺼번에 탄산을 많이 하면은 저희 특별한 제조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음료수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탄산 제조법, 이렇게 기체를 안에다 집어넣는 방법, 석유 제조에 있어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 어떤 종류를 석유 같은 것들 제조를 할 때 석유 정제할 때 수소 넣잖아요. 수소 말고 산소도 같이 넣어주는 경우 그것은 제조법입니다. 저는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것도 또는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할 때 이렇게 기포를 기체 안에 기체를 넣을 때 상중하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석유 정제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오일 샌드도 할 때도 그렇고요.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서 석유 정제를 하는 방법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술을 콜라 할 때 콜라 아까 지금 기본적으로 콜라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 조유청, 파마산, 치청, 천혜향청, 그다음 귤청, 자몽청, 각종 스트로베리청,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할 수 있다. 대신 약간 센 거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끓여서 살짝 넣어줄 수 있다. 대신 유통기한은 좀 짧을 수 있다. 그 안에 그게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센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 뭐 그 콜라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오래 유통기한을 갖기 위해서 인공적인 향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유통기한은 짧을지라도 상품성은 있을 것이다.
콜라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술을 넣어주거나 여러 가지 술을 좀 넣어서 맥주를 넣거나 포도주를 이렇게 다양한 과일주를 넣어주거나 다양한 술을 넣어서 콜라, 사이다, 과즙 음료에다가 기타 음료에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양아치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제조법. 커피 후라이팬에 온도를 넣고 달달달 볶아요. 까맣게 되게 전문 가맹점 수준으로 볶아서 체에 한번 걸러줘요. 그래도 나쁜 기름을 좀 없애요.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프레시한 온도가 만들어요. 이와 같이 원두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전통적인 제조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볶아요. 후라이팬 넣고 그 상태에서 원두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볶은 귀리를 같이 넣어. 볶은 보리, 볶은 밀, 뭐 볶은 쌀, 볶은 찹쌀, 뭐 다양하게 해서 맛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즈를 넣어준다든지 생크림, 우유, 뭐 두유, 이렇게 마가린이 들어가, 버터를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어떤 박하나 이런 이렇게 기타의 어떤 허브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지거나 허브 식물들을 들어가주거나 후춧가루를 넣어주거나 또는 어떤 카레가루를 좀 넣어주거나 그 다음에 와사비 또는 겨자가루를 좀 넣어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양한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컨, 뭐 초콜릿을 넣어주거나 이런 것도 다른 거. 기타의 모든 커스터드 크림과 크림 종류들을 넣어주세요. 커피 크림, 커피하고 생크림을 끓인 거를 그거를 같이 첨가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커피 생크림 만들었잖아요. 커피 시중에나 분말 커피 있잖아요. 그거 있다 생크림 만든 거를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하면 그게 서로 융합이 돼요. 그거를 이제 생크림과 섞어주면 커피 생크림 나오다. 야같이 만드시면 저기서 엄청 맛있어요. 저거 빵에다 발라놓는데 완전 맛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크림 만드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크림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같이 섞어서 생크림을 넣는 생크림 제조법. 그러니까 마요네즈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땅콩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규절입니다. 또는 생크림 플러스 마요네즈 플러스 이렇게 땅콩 버터 이걸 같이 섞어서 땅콩 버터도 이렇게 섞어서 만들면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청과 과일잼, 땅콩 버터, 과일청과 과일잼 섞어서 생크림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은 과일청과 과일잼 플러스 마요네즈 이렇게 섞어줄 수도 있어요. 마가린 할 때도 이와 같이 다양하게 마가린이나 버터 만들 때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이것을 마가린을 만들거나 버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치즈를 섞어서 버터를 만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데요. 버터나 마가린, 치즈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치즈 플러스 땅콩 버터. 치즈를 이제 먼저 잼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치즈나 우유, 연유를 섞어줘서 생크림, 치즈 플러스 생크림, 치즈 플러스 생크림 해갖고 크림 만드셔도 맛있어요. 이거 팔아도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마요네즈도 섞어줘야 돼요. 치즈 플러스 생크림, 생크림 치즈를 좀 녹여서 생크림과 섞어준 것도 또 생크림 맛이 나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터키의 카이막 만들 때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만들거나 술을 섞어서 만드시면 치즈 만들 때도 다양한 맛이 나오겠죠. 양아치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이막 만들 때도 치즈를 좀 섞어서 카이막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치즈 만들 때도 술을 섞어서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맛이 또 틀려요. 우유나 두유 할 때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기존 시중에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나오는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끓여서 만든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훨씬 맛있어요. 초콜릿을 갖다가 생크림하고 녹여가지고 초콜릿 어떤 그러니까 소금 설탕 넣고요. 초콜릿 설탕 그다음에 우유 넣고 생크림 섞어갖고 물 조금 넣고 끓여갖고 이제 식혀서 그거를 초콜릿 그 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초콜릿 생크림으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기존에 초콜릿에다가 생크림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초콜릿에다가 마가린 이렇게 마요네즈 마가린이 아니라 마요네즈하고 생크림 섞어서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땅콩 버터를 섞어서 나오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일단 모든 잼들을 만들 때 초콜릿, 치즈를 넣어서 만드시면 훨씬 더 잼들이 맛있더라.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원두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것을 넣어서 만든다 그러죠. 술을 과일 맥주나 과일주 술을 넣어서 커피 원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깔라마시를 조금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은 다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거나 일단 볶은 보리, 볶은 귀리, 볶은 귀리 넣어서 만드시면 커피 원두 정말 맛있어요. 그걸 기본으로 음료 만드셔도 끓여서 음료 만드셔도 제 기술로 정말 맛이 탁월합니다. 커피 가루에다가 이렇게 스틱으로 파시잖아요. 커피 가루에다가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가루를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가루를 넣어준다 그랬죠. 독일의 어떤 맥주 회사가 따라 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꼭 만들면 어디서 방송에서 하시더라고. 여기서 이거를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과 서울시 인천시 고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 후에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좌우 프로펠러에 이렇게 회전수를 틀리게 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가변 프로펠러 다 똑같이 하시더라고. 한 국가의 기관이 페이스북에 전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 후에부터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커피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스틱으로 해서 넣어서 만들거나 거기다 그런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맥주나 과일주 이런 가루들을 넣어서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커피 플러스 생크림을 가리게 커피 플러스 이렇게 먹게 이렇게 팔잖아요. 스틱으로 거기다가 치즈 가루를 좀 넣어준다. 맥주 그다음에 달걀을 익혀가지고 가루분으로 넣어주면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비린내 좀 없애고 달걀분을 좀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저는 거기다 버터가루를 좀 넣어주거나 마요네즈 가루, 버터가루나 아니면 여기다 와사비 가루, 겨자가루 좀 익혀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게 또 커피에다가 생크림 가루나 우유 가루를 좀 섞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스틱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즈 가루 넣어주거나 각종 이렇게 초콜릿 가루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들거나 홍차 같은 것도 이렇게 홍차, 녹차 이렇게 이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티백에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파시든지 여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거나 과일주를 넣어주거나 동일하게 커피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홍차, 녹차 만드시면 되겠어요. 복숭아티, 레몬티 시중에 파시잖아요. 그런 티 종류에 들어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첨가시켜주거나 가루나 맥주나 과일주들 이런 가루를 술가루를 첨가시켜서 만드는 초콜릿 가루나 치즈 가루나 다양한 커스터드 크림이나 크림 종류를 섞어서 커피에다가도 할 수 있고 녹차, 홍차, 복숭아티, 레몬티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 이게 휴대폰에 약이 좀 다 떨어져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하시기 좀 합시다.